당장 배 돌리라. 이 갓나 새끼야. 보이부 최영철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선장인 저는 숨이 막혀 한 곳만 바라봤죠. 레이더 화면이 붉게 깜빡였어요. 북방 한계선 1.8km. 뒤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쫓아오고 있었죠. 기관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기둥이 배 옆에서 솟구쳤어요. 이번은 경고 사격이디만 다음엔 배를 직접 타격하갔어. 선실 아래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아들 철수가 파도에 휩쓸려 난간으로 밀려가고 있었죠.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났어요.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경비정이 300m까지 좁혀왔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보이부 최영철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끌려가 죽거나. 고민할 것도 없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보이부 최영철 얼굴을 맞췄어요. 코에서 피가 터졌죠. 그때 큰 파도가 오는 바람에 배가 크게 기울었어요. 최영철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다시 조타를 잡고 레이더를 봤어요. NLL 0.9km.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멈췄어요.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죠. 경비정이 200m.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남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북한 경비정은 즉시 돌아가십시오. 한국 해군이었어요. 2023년 6월 23일 새벽 3시 41분. 동해 한가운데 북한 어선 청진호가 남쪽 바다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업이 아니었어요. 탈출이었죠. 배 안에는 어부 가족 넷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바이, 어마이, 12살 아들, 8살 딸.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배에는 보이부 감시원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까지 조타실에서 저 김진혁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왜 37살 평범한 어부가 보이부 감시원을 때려 눕히고 폭풍 후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장 김진혁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날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진혁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어부예요. 2022년 12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동료 박성호가 죽은 날이거든요. 새벽 5시. 조업을 나갔어요. 청진호 어선. 선원 15명. 박성호는 45살이었죠. 제 옆자리에서 일했어요. 20년 경력. 말이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물을 걷고 있었어요. 명태가 가득했죠. 150kg. 남조선 말로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성호 형, 오늘 운이 좋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돌아봤습니다. 박성호가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물을 놓쳤죠. 쿵.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성호 형. 달려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눈도 풀려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죠. 맥박을 짚었습니다. 없었어요. 죽었습니다. 45살에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선원들이 모였어요. 성우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것 같아. 뭐? 죽었어? 선장이 확인했습니다. 굶어 죽은 거야. 영양실조.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먹었거든. 우리 모두 그랬어요. 2019년부터 당에 보내는 어획물 상납이 90%로 올랐죠. 100kg 잡으면 90kg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10kg을 15명이 나눴어요. 하루 600g. 머리와 뼈 포함.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300g. 그것도 생선뼈였죠. 박성호는 가족이 많았어요. 아내와 아이 셋. 자기 몫을 아이들에게 줬죠. 가족들을 위해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몸이 말라갔어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죠. 그물을 당기고 물고기를 날랐습니다.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었어요.
쓰러졌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할까요? 선원 한 명이 물었어요. 바다에 던져. 선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육지로 가져가야죠. 육지 가면 보위부가 조사할 텐데. 왜 죽었냐고 물어볼 테고 운이 나쁘면 우린 다 끌려가겠지. 가족들도 위험해져.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말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20년 함께 일한 동료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무덤도 없이요? 진여가 나도 싫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여기는 육지가 아니야. 선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 시신을 들어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죠. 뼈만 남았습니다. 4명이서 들어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덩. 파도가 시신을 삼켰어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20년 어부 인생이 그렇게 끝났죠. 다들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박성호가 떠내려간 곳을 계속 쳐다봤죠. 파도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박성호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내일은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면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 아들 철수 12살, 딸 영희 8살. 밥 먹자. 선희가 밥상을 차렸어요. 옥수수죽이었죠. 생선은 없었습니다. 아빠, 생선은요? 철수가 물었어요. 오늘은 못 잡았어. 거짓말이었죠. 만선에 가깝게 잡았지만 당에 다 바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철수와 영희가 옥수수죽을 먹었죠.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우리 가족도 박성호처럼 죽을 거라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북에선 최초 지목받은 어부는 바다에서만 일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직업은 선택권이 없었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바다로 도망치는 거. 남쪽으로.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죠. 불가능했으니까요.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보위부 감시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달 후 모든 게 바뀌었죠. 2023년 2월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이 배에 탔어요. 최영철, 31살 평양 출신. 나는 이 구역의 배들을 감시하러 왔다. 첫날부터 선언했죠. 밀수, 탈북, 반당 행위를 막는다. 모든 걸 기록하고 보고하겠다. 선원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업할 때도 계속 지켜봤어요. 누가 물꾀기를 몰래 먹는지, 누가 중국 어선과 접촉하는지. 4월 13일 중국 어선과 조우했어요. 공해상이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종갓나 접촉 금지야. 최영철이 소리쳤어요. 수첩에 뭔가 적었죠. 선원 리철민, 박동수 중국 어선 접촉. 저기 동무 저희는 늘상 하던 인사한 거예요. 리철민이 해명했어요. 닥치라. 최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항구에 돌아왔어요. 보안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리철민과 박동수를 끌고 갔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조사받아야 한다. 무슨 조사요? 내래 당신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리철민이 소리쳤죠. 하지만 끌려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었죠. 선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최영철은 태어났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조선 괴뢰와 접촉한 반동분자 공개 처형 참석 의무. 2023년 4월 21일 오전 6시. 청진 송평구역 처형장이었어요. 주민 300명이 모였죠. 선원들도 전부 나왔습니다. 강제였어요. 처형장 한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2사람이 묶여 있었죠. 리철민과 박동수였습니다. 얼굴이 멍투성이었어요.
고문당한 거였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였어요. 방송이 울렸습니다. 리철민, 박동수는 반당 반혁명 분자다. 중국 어선의 국가 재산을 팔았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판 게 없었죠. 그냥 손 흔든 게 전부였습니다. 군인 2명이 나왔어요. 소총을 들고 있었죠. 뒤에 섰습니다. 리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를 봤죠.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알 수 있었어요. 살아라.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리철민이 쓰러졌어요. 박동수도 쓰러졌죠. 리철민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죠. 아이 둘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보안원들이 가족을 끌고 갔어요. 추방이었죠. 회령 산골로. 다시는 청진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리철민과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냥 손 흔든 게 전부였죠. 하지만 죽었습니다. 가족은 산골로 쫓겨났어요. 처형장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원들도 말이 없었죠. 최영철만 태어냈습니다. 이게 규칙이야.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했어요. 규칙을 어기면 죽는 거지. 너희도 조심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선이가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리철민이가 죽었어. 뭐라고요? 죄도 없이. 선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뭘요? 우리는 여기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 보위부가 원하면 언제든. 이유도 필요 없어. 철수와 영희가 자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없어. 리철민 아이들처럼 아빠 잃고 울게 할 수 없어. 산골로 쫓겨나게 할 수 없어. 여보. 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선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탈북. 뭐라고요? 바다로 탈북하는 거야. 남쪽으로. 선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그게 가능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어. 리철민과 박성호처럼. 선이가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여보.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가족을 배에 태울까? 어떻게 최영철을 피할까? 그리고 한 달 후 기회가 왔습니다. 2023년 5월 28일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만났어요. 새벽 5시. 최영철이 자고 있을 때였죠. 중국 어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선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조선족이었죠. 한국말을 했습니다. 형님, 담배 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담배 한 갑을 던져줬죠. 이름은 라오왕이라고 했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주위를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남쪽 가고 싶으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라오왕이 웃었죠. 형님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배 몰고 가는 거예요. 가령 폭풍우 치는 날 말이죠. NLL 경계선만 넘으면 한국 해군이 구조해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 라오왕이 잠시 생각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위험하죠. 북한 경비정이 쫓아올 거예요. 총도 쏘고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해야 합니다. 라오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죠. 중국 기상청 앱이었습니다. 6월 22일. 폭풍우가 온대요. 그날 가세요. 밤에 출발하는 게 좋아요. 비상식량을 건넸습니다. 통조림과 물, 구명조끼 넷, 나침반도 줬어요. GPS는 꼭 부수세요. 추적당해요. 그리고 남쪽으로만 가세요. 4시간이면 NLL 도착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형님. 두 배가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선희에게 말했어요. 6월 22일. 그날 가는 거예요. 선희가 눈물을 흘렸죠. 정말 가는 거예요? 네, 가야 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만 챙겼어요. 보름 동안 최영철을 관찰했죠. 토요일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소주 서너 병. 자정이면 골아떨어졌습니다. 연료도 확인했어요. 경유 400리터. 충분했죠. 엔진도 점검했습니다. 6월 20일 밤.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옥수수밥. 네 식구가 조용히 먹었죠. 철수야, 영희야. 아이들을 불렀어요. 내일 아빠랑 배 타러 갈 거야. 어디 가요? 물어보면 안 돼. 조용히 따라오기만 해. 알았지?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살거나 죽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족을 조용히 깨워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청진항으로 향했어요. 경비병이 한 명 있었죠. 저를 알아봤습니다. 형, 일찍 나오네요. 오늘 일찍 출항해야 해서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가족을 선실 아래 숨겼어요. 최영철이 자는 곳에서 멀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통조림과 구명조끼를 나눠줬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밤 9시. 최영철에게 다가갔어요. 동무, 오늘 제 생일인데 한 잔 어때요? 최영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죠. 왜 갑자기? 그냥 한 잔 하자고요. 소주를 꺼냈습니다. 석병. 건배. 마셨어요. 최영철이 연거푸 마셨죠. 저는 마신 척만 했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최영철이 비틀거렸어요. 김진혁, 너는 착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었죠. 이제였습니다. 조타실로 갔어요. GPS를 찾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내리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부서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엔진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최영철이 깰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계속 코를 골았습니다. 닻을 올렸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청진항을 벗어났습니다. 밤바다였어요. 파도가 거셌죠.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봤어요. 남쪽을 가리켰죠. 조타를 고정했습니다. NLL을 향해서 1시간이 지났어요. 선희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이들은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폭풍우가 거세졌어요. 파도가 5m였죠. 최영철이 깼습니다. 비틀거리며 조타실로 왔어요. 술에서 덜 깬 얼굴.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야, 김진혁.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요. 레이더 좀 봐봐. 최영철이 레이더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지금 어디야? 남쪽입니다. 뭐? 최영철이 소리쳤어요. NLL 쪽이잖아. 그렇습니다. 미쳤어? 빼돌려. 당장. 최영철이 조타에 달려들었죠. 제가 막았습니다. 비켜. 최영철이 밀쳤어요. 저도 밀쳤죠.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타실이 좁았어요. 부딪혔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턱을 맞았죠. 피가 났습니다. 입이 찢어졌어요. 저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최영철 코를 맞췄어요. 피가 터졌죠. 코피가 흘렀습니다. 이 새끼가. 최영철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기절할 것 같았죠. 손으로 최영철 얼굴을 밀었습니다. 눈을 찔렀어요. 으악.
최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놨어요. 뒤로 물러났죠. 그때 큰 파도가 왔습니다. 배가 45도 기울었어요. 최영철이 균형을 잃었죠. 철판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의식을 잃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목이 아팠죠. 최영철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타를 잡았어요. 레이더를 봤습니다.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북쪽에서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5km 후방. 속도 30노트. 우리는 15노트.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청진호. 여기는 조선인민군 해상경비대다. 즉시 정지하라. 배를 돌리지 않으면 사격한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죠. 레이더를 다시 봤습니다. 4km. 선실문이 열렸어요. 선의가 올라왔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경비정이 쫓아와요. 얼마나 가까워요? 4km. 잡히나요? 모르겠어요. NLL까지는요? 3km. 조금만 더해요. 선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물기둥이 배 옆에서 솟았어요. 경고 사격. 다음엔 배를 쏠 겁니다. 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우리 죽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경비정이 3km. NLL이 2.5km. 아직 멀었죠.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빠. 철수였어요. 갑판에 나와 있었죠. 안 돼. 들어가. 큰 파도가 왔습니다. 배를 덮쳤어요. 물이 갑판을 쓸어갔죠. 철수가 난간으로 밀려갔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붙잡았어요. 미끄러졌죠. 바다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선의가 달려갔어요. 철수 옷을 붙잡았죠. 손톱이 철판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끌어당겼습니다. 철수를 끌어올렸어요. 두 사람이 갑판에 쓰러졌죠. 철수가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선의가 철수를 안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레이더를 다시 봤습니다. 경비정이 2km. NLL이 1.8km. 거의 동시였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딱딱. 과열. 온도계가 빨간색이었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엔진룸에서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10노트, 8노트. 경비정이 1.5km. NLL이 1.2km. 거의 비슷했어요. 기관총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타타타탕. 이번엔 가까웠어요. 배 바로 옆. 다음엔 맞을 겁니다. 엔진이 멈췄어요. 완전히.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죠.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조타가 소용없었어요. 경비정이 500m.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끝났구나. 선의를 봤어요. 미안해, 여보. 철수와 영희도 봤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온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큰 배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얀 배. 여보, 저기. 선의가 소리쳤어요. 저 배 봐요. 한국 배 같아요. 레이더를 봤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신호. 한국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300톤급. 회색 배였어요. 태극기가 보였죠.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북한 선박.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현재 위치는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더 이상 쏘지 않았죠. NLL을 넘은 겁니다. 한국 영해였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선의도 울었죠. 철수와 영희도 울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어요. 살았어요. 정말로 살았습니다. 한국 고속정이 옆에 섰어요.
해군들이 나타났죠. 20대 젊은이들. 깨끗한 군복. 밧줄을 던졌습니다. 우리 배에 올라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한 해군이 물었죠.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들은요? 다 무사합니다. 해군이 선실을 확인했어요. 최영철을 발견했죠.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후송 필요합니다.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헬기 요청합니다. 10분 후 헬기가 왔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바람이 일었죠. 프로펠러 소리.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최영철을 들것에 실었어요. 헬기로 올렸죠. 사라졌습니다. 배를 예인하겠습니다. 해군이 말했어요. 속초항으로 가실 겁니다. 밧줄을 연결했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수평선 너머에서요. 오렌지빛 아름다웠죠. 처음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폭풍우가 지나갔죠.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남조선이에요? 응, 여기가 남조선이야. 진짜요? 이제 안전해요? 응, 이제 안전해. 아무도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아. 영희도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응,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매일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육지가 보였어요. 강원도 속초. 산이 보였죠. 설악산이었습니다. 웅장했어요. 아름다웠죠. 처음 보는 산이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 의료진, 기자들. 많은 사람.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밧줄을 묶었어요. 해군이 말했죠. 내리셔도 됩니다. 계단이 설치됐어요.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대한민국 땅.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해군이 부축했어요. 선의가 내렸죠. 철수와 영희도. 4식구가 모두 땅을 밟았습니다. 의료진이 다가왔어요.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앰뷸런스로 안내했죠.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속초 시내. 건물들이 보였죠. 높았습니다. 10층, 20층. 청진에는 없던 건물들. 불빛도 많았어요. 낮인데도 간판이 켜져 있었죠. 전기가 풍족한 거. 차도 많았습니다. 깨끗한 차들. 철수가 말했어요. 아빠, 여기 진짜 부자 나라네요. 응, 그런가 보다.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철수가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어요. 환하게.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진을 받았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하네요.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링거 맞고 식사하면 나아질 겁니다. 입원했어요. 병실이 깨끗했죠.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왔어요. 링거를 꽂았죠.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식사가 나왔죠. 흰 쌀밥, 미역국, 생선구이와 김치, 나물도 3가지, 과일도 있었어요. 사과와 배. 철수와 영희가 먹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었어요. 맛있다고 했죠. 선희도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배불리. 그날 밤 푹 잤어요. 폭신한 침대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며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꿈을 꿨습니다. 바다꿈.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바다였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쳤어요. 속초에 집을 얻었죠. 두룸.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나왔어요. 전기도 24시간. 수도에서 따뜻한 물. 철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속초 중앙초등교 6학년. 첫날 급식을 먹었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급식이 진짜 많았어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이 5개. 김치도 있고 과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더 먹으래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12살 아이가.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철수가 빵을 가져왔죠. 급식에서 남은 거. 영애 주려고요. 철수야, 이제 안 그래도 돼. 내일도 급식 나와. 매일 나오거든. 진짜요? 응, 진짜야. 배불리 먹어도 돼. 철수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영희도 학교에 다녔어요. 2학년. 친구가 생겼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희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속초 시장 식당. 설거지. 월급 150만 원.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울었어요. 북한에서 1년 버는 돈. 한 달 만에. 저는 어선 자격증을 땄습니다. 6개월 공부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죠.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가족이 속초시장에 갔죠. 횟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환하게 웃었죠. 앉으세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광어회 한 접시 주세요. 네, 잠시만요. 5분 후에 나왔어요. 하얀 접시. 투명한 광어 살. 초고추장. 상추와 깻잎. 아름다웠습니다. 먹어봐, 철수야. 철수가 회를 집었어요. 초고추장에 찍었죠.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영희도 먹었죠. 생전 처음. 선희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죠? 네, 여보. 저도 회를 먹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았죠. 15년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모두 국가에 바쳤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먹을 수 있었죠.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속초 해변. 파도가 치고 있었죠.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조업 중. 저도 곧 저기서 일할 거예요. 이번엔 다르게.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 제가 잡은 물고기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어부할래요. 정말? 네, 배 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잖아요. 총도 안 쏘고요. 그래, 안전해. 여기서는. 영희도 말했어요. 나는 의사 할래요. 아픈 사람 고치고 싶어요. 그래, 영희야. 넌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영희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처음 보는 웃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졌죠. 주황색과 분홍색.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손을 들어 바다에 인사했어요. 안녕.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으니까요. 선희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도요. 아이들이 모래사장을 뛰었어요.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 자유의 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어선에 취직했어요. 속초 해성호. 부선장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 매달 통장에 찍혔죠. 첫 조업을 나간 날. 오전 5시 출항. 동해 바다였어요. 익숙한 바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시원이 없었어요. 보이부도 없었죠. 자유롭게 일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3시간 후 걷어 올렸죠. 명태가 가득. 200kg. 선장이 말했습니다. 진혁 씨, 오늘 대박이네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당연하죠. 국가에 바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잡은 건 우리 거예요. 팔아서 나눠 가지는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제가 잡은 물고기가 제 거였어요. 바쳐야 할 필요가 없었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경매장에서 팔았어요. 200kg. 100만 원을 받았죠.
제 몫은 15만 원. 하루 일당. 북한에서 1년 번 돈. 하루 만에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서 왔죠. 아빠.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영희는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두 아이가 행복해 보였죠. 건강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살도 쪘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 선이가 저녁을 차렸어요. 쌀밥, 김치찌개, 생선구이. 네 식구가 둘러앉았죠.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운 말. 감사하는 말.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배불리.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았죠. 국가에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사 후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였죠.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청진 어부들 굶주림. 화면에 마른 어부들이 보였어요. 제가 알던 사람들 같았죠. 리철민 생각이 났습니다. 박성호도. 여보, 괜찮아요? 선이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여기 있는데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사는 것뿐. 주말이었습니다. 가족이 설악산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산. 케이블카를 탔죠.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동해 제가 일하는 바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바다가 정말 넓네요. 그래, 넓지. 저기 어디쯤에서 우리 왔어요? 저 너머 북쪽. 폭풍우 치던 밤. 우리 온 곳. 위험했죠? 응, 위험했어. 하지만 와야 했어. 왜요? 너희를 살리려고.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산 정상에 올랐어요.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습니다. 사방이 탁 트였어요. 여기서 보면 세상이 넓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땐 몰랐죠. 세상이 이렇게 넓은지. 선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믿어져요? 네, 믿기지 않아요. 가끔 꿈 같아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는 해냈어요. 살아남았죠. 자유를 찾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죠. 메뉴를 봤습니다. 뭐든 시킬 수 있었어요. 갈비찜 주세요. 네, 4인분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푸짐했어요. 고기가 가득. 아이들이 먹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생각했어요. 15년 일했던 바다. 감옥이었던 바다. 이제는 자유의 바다. 손을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반짝이고 있었죠. 햇빛을 받아서. 바다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감옥이었죠. 규칙과 감시와 총. 바다는 원래 자유였어요. 이제 저는 그 자유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